안녕하세요. 대업의 임주성입니다. 10월 29일 파도 리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와는 180도 다른 분위기로 오늘은 종가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장 막판까지 가격이 계속해서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줬었는데요. 정말 조만간 좋은 소식이 있을 것처럼 이런 기대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최근입니다. 자, 실제로 조만간 좋은 소식이 있을지 없을지 계속해서 같이 모니터링을 하면서 관련된 소식 제가 지속적으로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조금 짚어보고 가야 될 이슈 사항들 한번 좀 짚어보고, 그리고 향후에 중요한 일정이 있는데 왜 중요한지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짚어보고 가야 될 이슈라고 한다면 제가 어저께 말씀드렸던 대표 인터뷰 내용 뉴스 기사인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포인트 부분들만 뭐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에이직랜드랑 주가 움직임이 조금 다르게 움직이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제 개인적인 생각도 같이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말씀드렸던 남현 대표의 인터뷰 내용을 가지고 오늘 좀 중요한 부분 몇 가지만 좀 살펴보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과거 시점을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 봤었을 때 파도가 메타향으로 해서 일반 데이터 센터 쪽으로 들어가는 SSD 제품을 판매를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메타는 이 일반 데이터 센터 투자를 진행하던 부분이 작년 연말 정도 때 잠시 보류를 하고 AI 데이터 센터 쪽으로 계속 진행을 하면서 파도 매출이 그때 끊겼었습니다. 그러면서 파도의 전방 산업이 분위기가 좋지 못하다. 그래서 실적이 꺾였다. 전방 산업이 이제 끝이 났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었는데요. 그리고 몇 달 지나지 않아서 이 AI 데이터 센터 쪽에서도 SSD 수요가 계속해서 필요로 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이런 시장 분위기가 조금 바뀌었다라고 이야기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왜 AI 데이터 센터에서 SSD가 필요한지 이야기를 나누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보시게 되면은 고대역 메모리, 우리가 지금 현재 시장에서 제일 핫한 제품이죠. HBM만 가지고는 이런 방대한 데이터를 감당하기 어렵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핵심 내용이 나오는데, 이제 컴퓨터가 동작을 하다가 고장이라도 난다면, 그러니까 그 전에 뭐 학습이라든지 추론 과정들을 연산을 거치다가 데이터가 이제 증발, 날아갈 수도 있다라는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손실을 방지를 하기 위해서 중간중간에 저장 장치로 옮기는 것을 체크 포인팅이라고 하는데, 이에 대해서 역할이 중요해지면서 SSD 수요가 많이 늘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AI 쪽에서 데이터를 다루는 양 자체가 워낙 방대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중간중간에 저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SSD 사용 부분이나 중요도가 올라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기업용 SSD에서 컨트롤러가 왜 필요한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컨트롤러에 대한 기능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컨트롤러가 중간중간에 명령어를 이렇게 변환해주는 역할을 하고, 자, 낸드 플래시 메모리 이제 하나하나가 성능이 굉장히 낮은데도 불구하고 실제 컴퓨터에서는 몇십 배, 몇백 배 빠른 성능을 내주기를 바란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컨트롤러가 이러한 낸드 플래시의 동작을 작동시키면서 성능을 올려주는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SSD의 뇌 역할을 하는 게 컨트롤러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네요. 그래서 지금 AI 데이터 센터에서 SSD의 사용 중요도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시장 상황이고, 그 SSD에서도 특히 뇌의 역할을 하는 컨트롤러가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눈여겨봐야 되는 포인트는 경쟁사, 어떤 것을 꼽을 수 있을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언론에서 나오는 내용보다도 이 산업군에서 직접적으로 일을 하고 있는 이 회사 대표의 말이 조금 더 신뢰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가장 궁금했던 부분은 삼성전자랑 하이닉스 부분들이 이 기업들과 경쟁이 되겠느냐, 이 부분이 가장 큰 궁금증이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남현 대표는 경쟁사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이랑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메모리가 주력이고, 컨트롤 칩 같은 경우는 미국의 마벨, 마이크로칩 테크놀로지, 그리고 대만의 실리콘 모션, 이렇게 이제 해외 기업들의 경쟁사로 이렇게 뽑고 있는 부분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 뉴스 기사를 보고 좀 핵심적으로 봐야 되는 세 가지 요 내용을 요 정도로 좀 생각을 했고, 그 외에 좀 부가적인 내용을 좀 더 살펴보자면은 파도의 경쟁력과 제품의 장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우리 제품은 우주로 나간 유일한 SSD이기도 하다라고 이렇게 적혀져 있네요. 미국의 인공위성 데이터 서비스를 활용하고 있는데 여기는 스페이스X가 되겠죠. 그만큼 이제 인공위성이라는 것 자체가 온도나 외부적인 환경에 되게 예민하고 기술력을 요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통과를 됐고 파도의 제품을 사용을 하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기술력을 이렇게 좀 언급을 하고 있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제 전력 반도체 PMIC도 개발을 했다라고 했고 CXL 부분도 이제 언급이 되어져 있는데 뭐 아직까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PMIC 같은 경우는 SSD 이쪽으로 매출이 먼저 일어나는 게 좀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CXL은 당장에 구현하기는 조금 아직 시기는 이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인텔에서 CPU나 이런 부분들이 확정이 되고 거기에 발 맞춰서 시스템들이 이렇게 갖춰져야 될 텐데 아직까지 그런 부분들이 구축되지 않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아직 시장에 개화되기는 조금 이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논의되고 있는 것도 2.0 버전이 언급이 되어 있는 거고요. 파도 같은 경우는 CXL 관련해서는 3.0 버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시기가 많이 남았다라고 봤었을 때는 당장에는 CXL이나 PMIC보다는 SSD와 관련된 컨트롤러 제품들이 매출 발생되는 게 저는 1차적인 중요한 포인트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요 내용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에이징랜드 관련해서 좀 이야기를 한번 좀 해보자면은 파두는 어제 하락을 하고 오늘 상승하는 이런 흐름들을 보여줬었고요. 에이징랜드 같은 경우는 어제 상승하고 오늘 조정받는 그런 상반된 모습을 이렇게 좀 보여줬었습니다. 1차적으로는 에이징랜드랑 지금 파두가 테슬라 쪽으로 해서 이제 하이닉스와 함께 같은 이슈가 발생이 되었는데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테슬라 쪽으로 나가는 부분들은 검토 사항이고 아직 매출이나 확정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 재료는 단순히 기대감이다 정도만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파두랑 에이징랜드랑 굳이 같이 움직일 이유는 없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뭐 그리고 만에 하나 같이 움직인다 하더라도 현재 파두 주가 가격 같은 경우는 단기간에 많이 상승을 해서 조금 쉬어간다라고 봤었을 때 에이징랜드는 조금 다른 움직임이죠. 주가가 계속해서 하락하고 기간 조정을 충분히 거친 다음에 지금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부분만 봤을 때는 에이징랜드가 상승할 힘이 조금 더 높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은 무엇이냐면 파두랑 에이징랜드 같은 경우 상승 이슈가 됐던 테슬라 향으로 하는 이 이슈는 아직까지 그냥 기대감이기 때문에 뭐 에이징랜드가 올라간다라고 해서 파도가 안 올라간다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너무 실망스러워 하실 필요 없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31일 관련해서 내용을 좀 말씀드려보자면은 31일 날 어떤 이슈가 있냐면은 삼성전자의 컨퍼런스 콜이 있습니다. 삼성전자 컨퍼런스 콜이 있는데 이게 왜 파두랑 무슨 연관이 있냐라고 이렇게 좀 생각하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2분기 컨퍼런스 콜 했었을 때 삼성전자가 어떤 이야기를 했었냐면은 메모리 같은 경우는 이제 HBM 관련한 부분들, 그 다음에 낸드 관련해서는 ESSD, AI 이제 서버 쪽으로 하는 제품군이 고부가가치 상품으로서 수익이 많이 잘 났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앞으로에 대한 포트폴리오도 이제 고부가가치 상품에 맞추어서 진행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언급을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3분기 하이닉스 실적 발표를 했었는데 제가 리뷰를 해드렸듯이 ESSD 쪽으로 매출이 상당히 높게 올라가는 모습이 나왔었고요. 삼성전자의 실적이 어떻게 나오느냐 여부보다는 이 컨퍼런스 콜에 대해서 앞으로에 대한 방향성 언급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 텐데 삼성전자도 ESSD 관련해서 어떤 언급을 조금 이야기를 할지 좀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ESSD 관련된 시장 전망이라든지 삼성전자도 이쪽으로 시장에 참여할 건지 이런 여부들을 좀 판단을 하면서 파도에게 어떤 이점과 리스크가 있는지 파악을 해서 제가 또 영상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는 내일 또 관련된 이슈사항 있으면 정리형으로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